파이스톰입니다. 경기 스코어 4대0. 이것이 유럽 도박사들이 가장 많이 예상한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 간의 경기 결과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잘 아는 한국 선수들, 골을 넣을 선수들이 그냥 골을 다 넣고 깔끔하게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근데 혹시 스포츠 베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체코 매체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체코 매체 데일리 스포츠는 대한민국의 대승은 없다고 단언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양팀 모두 무득점, 무승부라는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었는데요. 홈팀 대한민국은 견고한 수비로 팔레스타인에 골을 내주지 않겠지만 반대로 골을 넣지도 못할 것이라는 소름 돋는 분석을 해낸 것이죠. 아무리 감독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설마 대참사가 나올까 싶었던 이번 경기에서는 이 체코 매체의 분석대로 정말 설마가 사람을 잡았는데요. 경기하기 전에는 부정탈까봐 무시했었는데 이 예상이 적중하여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경기 시작 전 팔레스타인 감독 마크람 다부브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험난한 경기를 치르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지만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월드컵 티켓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서아시아 아랍 국가들은 엄청난 희망을 품고 이번 최종 예선에 나섰지만 설마하니 팔레스타인이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원정에서 승점을 챙겨갈 것이라는 사실은 체코 매체만 유일하게 예측했던 경기였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만든 이 대이변은 유럽은 물론 브라질도 큰 관심을 보일 정도인데요. 팔레스타인이 한국에서 영웅적 위대한 무승부를 거뒀다면서 한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엄청난 무승부를 만들어냈으며 전반전에 옵사이드 골이 인정되었다면 심지어 아시아의 호랑이를 잡을 뻔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홍명보 씨와 함께 새로 대표팀에 영입된 포르투갈 출신의 아로소 코치의 데뷔전이기도 했기에 포르투갈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포르투갈 매체 플래시스코어는 아시아 3차 예선이 시작되었고 서울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면서 한국의 수석 코치인 아로소의 데뷔전이었던 팔레스타인과의 예선 1차전에서 한국은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으며 홈에서 팔레스타인 팀에게 저지당했다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하마데를 최후의 보루로 삼은 팔레스타인의 수비 블록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팔레스타인은 전 지구적으로 대이변을 만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고 우리는 반대로 전 지구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AFP통신은 팔레스타인이 한국에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굴욕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이 0대0 원정 무승부로 한국에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는 기사는 피파 랭킹 96위이자 최종 예선 데뷔전을 치르는 팔레스타인이 23위 한국과 만났음에도 그들은 한국에게 압도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가 부임한 홈팀 한국은 수비가 불안했고 팀의 주축이자 주장인 손흥민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강인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왔으나 하마데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이후 팔레스타인은 승리할 기회도 잡았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홈팀을 굴욕적 패배로부터 구해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최종 예선 조편성은 거의 걸프컵에 우리가 나가는 것 마냥 전부 중동 지역 국가들이기에 중동 아랍 매체들도 이번 경기에 대해 엄청나게 주목하며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알자지라 역시 팔레스타인이 한국과 무승부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속보로 전했는데요. 최종 예선에 처음 출전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예선에 11번 출전하고 AFC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국가이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인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포함 수많은 스타들이 있는 한국과의 홈경기이기에 별로 기대도 되지 않는 경기였지만 이런 어려운 상대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무승부를 만들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두바이 매체 아크바칼라는 팔레스타인 수비수들의 영웅적 활약을 소개했고 소속팀조차 없는 골키퍼가 한국 공격수들의 결정적 찬스를 모조리 막아냈다며 놀라워했는데요. 팔레스타인 매체 라야는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경기 내내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면서 수만 명의 홈 관중 앞에서 한국을 상대로 값진 승점을 획득했고 이들은 국가가 전쟁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의 무승부는 팔레스타인의 월드컵 도전 역사의 첫 승점이기도 하기에 우리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승점 1점을 헌납한 팀으로 박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대표팀과의 역사적 무승부로 팔레스타인은 아주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 만한 이유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전쟁으로 92명의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사망하고 리그도 중단되는 등 팔레스타인의 축구 인프라가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은 한국과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매체 코라플러스의 표현처럼 팔레스타인은 기적을 썼고 한국은 희생양이 된 것인데요. 팔레스타인이 한국을 상대로 골든 포인트, 귀중한 승점을 가지고 귀환할 것이라고는 아랍 전역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이런 대대적인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가진 강호라는 이미지에 더해서 팔레스타인이 막아낸 선수들 중에는 바로 유럽 최정상의 팀에서 뛰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중동 국가 매체들은 이 소식을 충격이라 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들 모두 우리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 뒤 중동 국가들끼리 남은 자리를 놓고 대결할 것이라 예상했던 바 이번 경기 무승부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렇게 되면 그들도 계산을 달리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바레인에게 덜미를 잡힌 충격적인 호주 소식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 한국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전에서 부진한 출발을 한 한국이었지만 한국은 1982년 월드컵 예선 탈락이 마지막 탈락이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1, 2위는 무조건 본선 진출이고 3, 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이번 조별 예선이기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비긴 우리 대표팀이기에 로이터는 굳이 저런 설명을 붙인 것이죠. 설마하니 한국이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도 오늘 경기력을 본다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랑도 해볼만 한가? 라는 자세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 경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두 국가인 중국과 일본.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딱 우리가 보여줬어야 할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기를 즐긴 뒤 여유롭게 우리나라 경기 결과를 확인한 일본인들도 무승부라는 결과에 엄청난 충격이라며 놀라고 있었는데요. 역시 아시아 최종 예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설마 호주가 지고 한국이 비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호주도 그렇고 역시 중동은 만만치 않다. 호주와 한국이 맞은 결과를 경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오늘 대승한 건 잊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라크, 요르단, 오만 등 중동의 난적들을 만난다. 아시안컵에서도 고전했다. 이번 조편성은 한국의 B조가 가장 무난한 그룹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은 의외로 제일 가혹한 조에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 손흥민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위대한 선수이기에 교체할 수 없었겠지. 그리고 경기 내용도 산만하고 클린스만 때보다 더 심한 것이 아닐까 싶었다. 벤투 감독 때 한국은 중동 상대로 전혀 불안하지 않았지만 이 경기는 불안했다. 공격의 유연성도 없고 수비도 연동되지 않고 사람을 놓치고 조금 심하더라. 황의조가 대표팀에서 추방된 뒤에 괜찮은 원톱도 없고 베테랑을 중용하고 있지만 더 젊은 선수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 호주의 패배도 한국의 무승부도 이변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아시아 축구가 전체적으로 레벨이 오르고 있고 호주는 오랜 시간 세대 교체를 못했고 한국도 일부 선수에 너무 의존하고 감독 교체로 아직 팀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 해임으로 예산 축소도 확정된 상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확실히 팔레스타인이 시간을 끌어 멈춰있는 시간도 많았고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운 좋게 실점을 면한 장면도 있었지만 역습은 날카로웠다. 처음 팔레스타인 경기를 보았는데 내용이 좋았다. 한국은 감독이 바뀌어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무승부는 상당히 뼈아프다. 앞으로 더 강한 중동 국가들과 싸울 것이고 어려운 원정도 있는데 한국은 위기군. 한국은 대전 상대가 모두 중동이라 원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홈 경기는 확실히 승점 3점이 필요한데 초반이라고는 해도 뼈아픈 무승부일 것이다. 일본인들이 이전 같으면 우리 대표팀의 성적을 가지고 약 올리고 비하하고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겠지만 이번엔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은 대승을 성취했기에 여유로움을 보이는 모습에 더 약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팀은 첫 홈경기에 부진을 털고 이제부터 시작인 최종 예선이기에 다시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런 우리 대표팀을 기다리는 다음 상대는 바로 오만이고 그들은 이라크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측면에서는 더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점유율도 더 높은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라크의 불의의 일격에 0대1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상대로 더더욱 도끼를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들 역시 우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확인했을 것이고 뭐야 한국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자신들의 홈 경기니까요. 오만 대표팀의 체코 출신 감독 야로슬라프 셀하비는 운이 없어 패배한 경기였다면서 경기력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다음 주 화요일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조별 예선의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씨에게 세밀한 전술이 없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 안 계셨을 것이고 선수 컨디션 관리도 엉망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 스스로가 극복해내야 하는 큰 짐을 안게 되었는데요. 협회와 홍명보 씨에게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전술이 없는 것도 선수 컨디션 관리 실패도 팔레스타인 실력 파악을 못한 것도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와 관련한 붉은 악마들의 해프닝이 말해주듯 감독의 얼굴이 전광판에 비칠 때마다 홈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최종 예선에 맞춰 오랜 내홍 끝에 새롭게 출범한 대표팀이 격려와 응원을 받지는 못할 망정 사상 초유의 야유를 받는 감독하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애처로울 뿐입니다. 이제 쉴 틈 없이 곧바로 오만 원정이 다가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로부터 들려온 것은 선수들을 응원해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홍명보 씨에 대한 입장이 대표팀 소속의 선수로서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하고픈 말 다 해도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에 협회장과 홍명보 씨의 문제와는 별개로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뭐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남은 경기는 험난할 오만 원정이지만 오히려 선수들은 듣지 않아도 될 야유는 안 들을 것이고 경기장의 잔디 상태도 더 나을 테니 오히려 우리 대표팀이 더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전술적으로 미흡해도 관리를 잘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축구 팬들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우리 선수들이기에 조건 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절대 부상당하는 선수들 없이 무사히 오만전을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